한가은은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엘리시움 호텔에 연회장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닦인 은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단정했고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다. 귓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LS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연호회, 그 화려하고 거대한 파티는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노동의 현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읽고 그들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녀는 한때 이 모든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었다.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러나 이제는 그저 이 화려한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숨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의 중앙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LS 그룹의 총수, 이진우. 그는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주변은 항상 조용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어릴 적 겪었던 사고로 인해 목소리를 잃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말 못하는 사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웅병화보다 강렬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개우는 그를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와인잔을 드는 순간 그녀의 눈은 그의 손에 있는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는 와인을 마신 후 이마를 짚으며 잠시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잠시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개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증상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과거 그녀가 수련의 시절, 병원에서 보았던 특정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의 증상과 유사했다. 이진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연회장의 가장 구석에 있는 비상 통로로 향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우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녀의 내면은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돌아가. 너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어. 이 일은 너와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가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벽에 기대어 고통스러워하는 이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풀려 있었다. 그의 손은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숨을 쉬기 힘든 듯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개우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은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증상을 빠르게 파악했다. 심각한 쇼크 상태. 원인은 확실했다. 독극물. 그것도 아주 희귀한 종류의 독극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훈련받은 의사로 돌아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 바닥에 눕혔다. 그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에 순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녀는 구급 키트에서 주사기와 약물이 담긴 작은 바이알을 꺼냈다. 이것은 응급 처치용 해독제입니다. 완전한 해독은 아니지만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전문가의 손길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주사를 맞은 이진우는 곧이어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식은 점차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꽉 낀 넥타이를 풀고 그의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를 요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와 약물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다. 응급실로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신경과 전문의를 불러주세요. 약물 중독입니다. 모든 조치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그가 충분히 안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렸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 명찰을 떼어 그의 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를 놓았다. 그녀의 글씨는 정갈하고 또렷했다. 응급 처치 완료, 해독제 투여함,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필수, 신경계 독극물로 추정됨, 한간. 그녀는 다시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연회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업무를 재개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잠시 후 그녀는 비상통로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이진우의 경호원들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이진우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살렸다는 것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진우는 눈을 떴다. 머리 위에는 익숙한 병실의 희미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무겁고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의식은 아직 혼미했지만 그의 머리는 이미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샴페인 잔에 담긴 독극물, 그가 마셨던 그 한 모금,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손을 뻗었던 한 여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능숙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비서인 김성현이 서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시선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 총수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메모장에 펜을 들어 글씨를 썼다. 나를 살린 사람, 누구인가? 김 비서는 이진우의 메모를 읽고 서랍에서 작은 명찰과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호텔 직원의 명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는 누가 남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진우는 명찰을 손에 쥐었다. 한계운. 그는 명찰을 뒤집어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녀와 똑같았다. 무표정하지만 총명한 눈빛을 가진 여자. 그는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그의 상태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이진우의 눈이 커졌다. 신경계 독극물로 추정, 응급처치 완료, 정밀검사 필수. 그녀의 진단은 정확했고 그녀의 조치는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펜을 들어 메모를 썼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김 비서는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한가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가은 28세 그랜드 엘리시움 호텔의 연회장 서빙 직원입니다. 특이사항은 5년 전 한서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자퇴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퇴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통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런데 그녀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호텔 직원으로 숨어 살고 있는가? 이진우는 그녀의 선택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진우의 모친과 이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야, 괜찮은 거니? 대체 누가 감히 우리 LS 그룹의 총수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의 모친 김정숙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총수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암살 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LS 그룹 내부에 총수님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사촌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최민혁이었다. 최민혁은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그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진우는 펜으로 메모를 썼다. 방심하지 마세요. 그는 다시 공격할 겁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최민혁의 이름을 듣자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자리를 노리는 최민혁의 야심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수님, 이런 위기를 극복할 가장 좋은 방법은 총수님께서 결혼하시는 겁니다. 후계자를 두셔서 총수님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우야. 너도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다. 네가 가정을 꾸리고 굳건한 가정을 보여준다면 그 어떤 적도 너의 자리를 넘볼 수 없을 거야. 이진우의 모친과 이사들은 미리 준비해온 명단들을 보여주었다. 그 명단에는 유력한 대기업 총수의 딸들, 정치인의 딸들, 그리고 해외 유명 기업의 상속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결혼을 통해 LS그룹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진우는 그 명단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단은 그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과 가족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이해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그에게는 낡고 진부한 것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명단 위에 크게 X를 그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치 못한 결정을 메모지에 썼다. 나는 이 사람들 중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모친과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진우야,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네가 말을 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 김정숙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메모지에 새로운 단어를 썼다. 그의 글씨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한계은을 찾아. 당장 그녀에게 가. 그리고 나의 제안을 전해줘.
그녀는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이진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한가은이 자신의 전쟁의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가은의 작은 원룸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누구인지 모른 채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LS그룹의 비서실장 김성현이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개우는 그를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의 일이 이제야 그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한계은 씨 되십니까? LS그룹의 김성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표정은 빈틈이 없었다. 총수님께서 한가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개우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총수님께서는 한가은 씨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김성현은 그녀의 말에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것은 총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받았다. 서류의 제목은 결혼 계약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서류를 펼쳤다. 서류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회사의 합병 계약서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서류를 읽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이진우가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하다니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강한 거부감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서류를 김성현에게 돌려주려 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께 응급처치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LS그룹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성현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총수님께서 그녀를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총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총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총수님께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재산과 명예를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미래와 당신의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 그 단어가 개운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비밀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불안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미래는 물론 아이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성현은 그녀의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총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존중받을 것입니다. 총수님께서는 말을 하지 못하시니 당신과의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LS그룹의 총수 사모님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총수님과 당신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개우는 자신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였다. 너는 혼자야. 너의 아이는 LS그룹의 총수의 아이야. 너는 이 거대한 세력의 손에서 아이를 지킬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총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며칠 후
그녀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었다. LS그룹의 총수 이진우가 무명의 호텔 직원 한계은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녀가 이진우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개은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했으며 기자들의 비난에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이진우 총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총수님께서는 저의 작은 도움에 감사함을 표하셨고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기자들을 침묵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호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LS그룹의 총수 부인이었다. 그날 밤, 개우는 이진우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저택은 거대했고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침실에 들어선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안전한 미래.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자유,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개우는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침묵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깊은 고민에 잠겼다. 최민혁은 자신의 초고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가 무명의 호텔 직원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자 숙적인 이진우를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겨우 호텔 서빙이나 하던 여자라니. 진우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LS그룹의 총수 자리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이야. 그는 이진우의 결혼을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진우가 유력 가문과의 혼맥을 포기하고 하찮은 여자와 결혼한 것을 그가 더 이상 싸울 힘도 동맹을 맺을 능력도 없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좋아, 이진우. 네가 네 무덤을 직접 파는구나. 최민혁은 즉시 자신의 언론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한가은의 과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그녀를 돈과 신분 상승만을 노리는 파렴치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LS그룹 총수 부인. 과거는 호텔 서빙을 하던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신데렐라가 된 이유는 과연 그녀가 이진우 총수의 권력을 탐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론은 그가 던져준 미끼를 물었고 순식간에 그녀는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동시에 그는 LS그룹 내에 자신의 세력들을 움직였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이진우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키워나갔다. 말도 못하는 총수가 과연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 그가 고른 배우자가 겨우 이런 사람이라니 그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 최민혁은 여론과 내부의 압력을 동시에 이용해 이진우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이진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LS그룹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 시각 이진우의 저택은 외부의 거센 폭풍과는 달리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개우는 그 거대한 저택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화려한 가구들과 미술품들은 그녀에게 친숙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녀를 낯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진우의 돈을 노린 속물로 여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오해를 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뿐이었다. 그녀와 이진우의 관계는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이진우는 신문을 읽었고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그림은 차갑고 공허했다. 개우는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감정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없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말다툼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이 그녀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함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진우의 표정을 읽고 그의 손짓을 통해 그의 감정을 파악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고 그의 미세한 몸짓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민혁이 이 사진들과 만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진우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녀는 이진우가 그 뉴스를 보며 자신의 뺨을 한번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짓은 마치 무언가를 잃은 듯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최민혁은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개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이진우의 돈을 받고 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의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 그녀의 생명과 그녀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지성과 관찰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혁의 비열한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이진우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우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진우는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보고 있던 뉴스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사회의 구성원들과 최민혁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총수님,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판단력입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뉴스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최민혁 상무님은 당신이 가진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의 동료들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격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이진우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호텔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진우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글씨를 썼다. 좋습니다. 나의 동반자. 그들의 계약은 이제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진우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실이 되었다. 그들은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태블릿 PC를 켜고 펜을 들었다. 한가은은 그의 옆에 앉아 LS그룹의 복잡한 재무구조와 주주 명단을 담은 서류들을 펼쳤다. 그들의 첫 번째 회의는 어색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의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눈빛과 필담, 그리고 미세한 몸짓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태블릿에 글씨를 썼다. 최민혁은 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심고 있어. 그는 이 사회에서 내 입지를 약화시키려 할 거야. 개우는 그의 말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는 총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죠. 그녀는 자신의 말에 미소 지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에 태블릿에 글씨를 썼다. 당신은 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해.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침묵을 언어로 바꾸며 때로는 그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닌 총수 직속의 전략가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이진우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고 그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사회적 행사에서 시작되었다. LS그룹은 경쟁사인 JK그룹과의 합병 건을 논의 중이었다. 이진우는 JK그룹의 회장인 박현철을 설득하고 싶어 했지만 최민혁은 이미 박 회장에게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박 회장의 부인이 주최하는 자선연회였다. 이진우는 그녀에게 함께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총수님,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개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녀는 화려한 사교계의 세계가 두려웠다. 이진우는 태블릿에 글씨를 썼다.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해.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은 들을 수 있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역할은 완벽한 스파이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무능한 총수 옆에 붙은 하찮은 여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 정보를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자선 연회 당일, 개우는 이진우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화했지만 그녀의 귀는 박 회장과 최민혁이 나누는 대화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서 단 한 조각의 정보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박 회장과 최민혁의 대화에서 묘한 단어를 포착했다. JS 컴퍼니. 그녀는 그들이 그 회사를 언급할 때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단어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진우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에 태블릿을 쥐어주며 그녀는 짧은 문장을 썼다. JS 컴퍼니. 이진우는 그녀가 쓴 글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임무 수행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스파이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연회가 끝난 후 그들은 서재로 돌아왔다. 이진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JS 컴퍼니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JS 컴퍼니는 최민혁이 LS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박 회장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추진하려 했던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최민혁이 박 회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LS그룹과의 합병을 방해하려 했던 계획을 막아냈다. 이진우는 즉시 박 회장에게 JS 컴퍼니에 대한 증거를 보내고 최민혁이 자신을 음해하려 했던 모든 것을 폭로했다. 박 회장은 분노했고 최민혁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서재에서 혼자 있었다. 그때 개은이 들어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에 글씨를 썼다. 우리는 성공했어. 개은은 그의 글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의 옆에 서서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능력과 용기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한가은은 이진우의 저택에 있는 개인 의료실에 있었다. 그곳은 웬만한 중소병원의 응급실보다도 더 최신식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그를 구한 후 그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모든 의료 기록과 독극물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의학 서류들을 읽는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 예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지식과 직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급성 신경계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 위기. 그녀는 의사들이 내린 진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다. 독극물의 성분,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 그리고 그 독극물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그녀의 눈은 어떤 의사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세한 부분들을 포착했다. 이 독극물은 단순한 신경계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한 신경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희귀하고 값비싼 물질이었다. 특히 성대와 관련된 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우의 과거 의료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손실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신경계 손상 때문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진우는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사고 후유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독극물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투여되었던 것이다. 누군가 이진우의 목소리를 영원히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최민혁의 잔인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이진우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목소리를 빼앗고 그를 무력하게 만들어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가 이진우를 제거하려 했던 것은 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전 세계의 의학 논문과 화학 분석 보고서를 검색했다. 그녀는 그 독극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독극물은 카리노톡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소수의 연구소에서만 다뤄지는 극비의 물질이었다. 그녀는 카리노톡신을 언급한 모든 보고서를 뒤졌고 마침내 하나의 논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제이콥스 연구소. 그것은 최민혁의 숨겨진 재단 중 하나가 투자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이 독극물은 최민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거짓말과
그의 비열한 계획을 폭로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이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진우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앉아있는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녀는 그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태블릿에는 그녀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총수님, 당신의 목소리는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독극물에 의해 서서히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을 읽고 경직되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단순한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이자 숙적인 최민혁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개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독극물은 당신의 목소리만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욕심을 부렸고 당신은 그날 밤 쓰러졌습니다. 이진우는 태블릿에 글씨를 썼다. 이것은 너무 위험해.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의 글씨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에 휘말려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녀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것만큼이나 그 역시 그녀의 강인함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싸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최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최민혁은 한가은이 이진우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임을 깨닫고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의과대학을 중퇴한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자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환자의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인 의료사고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병원과 학교로부터 암묵적인 비난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최민혁은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포장하여 언론에 유포했다. LS그룹 총수 부인. 과거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 의사였나. 그녀의 손에 희생된 무고한 생명.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는 단지 우연이었을까.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개운의 과거는 순식간에 온 세상에 폭로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녀를 LS그룹의 총수 부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었다. 개운은 뉴스를 접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무참히 세상에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침실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었다. 그녀는 그날의 슬픔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그 과거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최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진우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괴하고 이진우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총수님,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약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조롱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이진우와 개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진우는 최민혁의 메시지를 보고 분노에 떨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언론팀을 소집했다. 그는 개은의 과거에 대한 기사를 삭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개은은 나의 유일한 아내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녀를 믿습니다. 이진우는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개은을 보호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그녀가 틀어박힌 침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개은은 그가 자신을 비난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비난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과거도 아름답지 않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해. 그의 글씨는 개은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에 난 깊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사고로 겪었던 상처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그 상처를 힘으로 바꿔야 해. 개운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진우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용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총수님, 나는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나는 내 과거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에게 던진 비수와 같은 과거의 진실을 오히려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의 날이 밝았다. LS그룹 본사 20층의 이사회 회의실.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진우와 최민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눈빛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진우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최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혁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이진우 총수님, 오늘 이 자리는 총수님의 불투명한 사생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총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그 여성은 과거 의료사고에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LS그룹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최민혁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 보도를 이미 접한 상태였다. 최민혁은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총수님께서 이런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그룹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총수님의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이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혁 상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사생활과 한 여인의 명예를 짓밟아 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의 말에 최민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진우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내가 당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가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사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들은 감히 이진우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그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민혁은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코웃음 쳤다. 이진우 총수, 당신은 겨우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 개우는 이사회 테이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최민혁 상무님, 당신은 제 과거를 들춰내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행동이 오히려 당신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최민혁 상무님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민혁의 비밀 서버에서 복구한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 파일들은 최민혁 상무님께서 조성하신 비자금 내역입니다. 이 자금은 뇌물 로비와 함께 LS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것들은 조작된 거야. 저런 하찮은 서빙 직원의 말이 사실일 리간 없잖아. 개우는 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최 상무님께서 저와 이진우 총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언론에 뿌린 허위 보도의 원본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은 제 과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조작하여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고용한 해커가 이진우 총수님께 투여했던 약물의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약물은 심각한 신경 혼란을 일으켜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개은의 말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서빙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디지털 증거 분석 지식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녀의 차가운 논리는 최민혁의 모든 주장을 산산조각 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개은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감히 날 모욕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가은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최민혁을 제압했다. 대여 이상은 안 돼. 최민혁. 이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의 모든 범죄는 이제 드러났어. 당신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그리고 나의 살해 미수까지. 당신은 더 이상 LS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이진우는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민혁 상무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망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최민혁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최민혁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제국에 버려진 조각일 뿐이었다. 최민혁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낱 서빙 직원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이진우와 개우는 조용히 창가에 섰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이진우는 가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하고 나의 회사를 구하고 나의 명예를 지켜주었어. 개우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힘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눈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어둠을 물리쳤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사랑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민혁이 이끌려 나간 이사회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마저도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 남은 것은 이진우와 한가은,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조용히 지켜보던 몇 명의 충성스러운 이사들 뿐이었다. 이진우는 개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고생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개우는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만한 총수도 복수를 갈망하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주었던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그 지옥의 끝에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처음 만났던 날 오만했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그저 돈을 노리는 여자로 생각했고 아이를 핑계로 당신을 내 곁에 두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했고 나는 그 거절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 그리고 당신은 그 존엄성으로 나를 구했어.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 개운, 나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개운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은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LS 그룹의 명예를 줄 수도,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직 나 자신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운, 당신과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개운은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녀를 원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LS 그룹의 총수가 평범한 호텔 직원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진우는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저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저택은 그녀에게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아이의 미래를 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진우는 매일 아침 개운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개운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이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점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아이의 방을 함께 꾸미고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 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밤 개운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행복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고 싹텄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순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진우와 한가은에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이진우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감이었다. 그는 개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가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서. 개운은 지쳤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들의 모든 역경과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이 아이 덕분에 이진우라는 완벽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룬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아기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해 아기를 품에 안고 놀아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가 되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따뜻한 사랑과 안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 보통의 한 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LS그룹의 경영은 더욱 견고해졌다. 최민혁이 저지른 비리는 모두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몰락은 이진우에게 회사의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권력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직원들과 소통했고 LS그룹은 단순한 거대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가은의 영향으로 기업 내의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는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운은 아기를 돌보며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대신 건강 컨설턴트로서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탁월한 지식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빠르게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웃었다. 한가은은 총수님께서 그날 밤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라고 농담했고, 이진우는 나는 당신에게 처음부터 끌렸지만 당신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 당신은 나를 구원한 나의 영웅이야. 라고 진심을 고백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와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적인 여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감싸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만함과 불신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경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는 아빠의 날카로운 지성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밝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자신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한 남자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이진우와 한가은은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매일 아침 밝은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